네, 이번 영상은 뭐 복잡한 편집 과정 없이 그냥 제 컴퓨터 화면이고요. 부사관 지원하시는 주연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단편적인 면이 아니라 조금 더 실질적인 정보를 드려야겠다는 마음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고요. 그, 보통 사람이라는 게 좀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편이라서 좀 더 웬만하면 좀 자기 믿고 싶은 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잖아요. 예를 들어 창업 같은 경우에도 그냥 내가 하면 되겠지, 내가 하면 잘 될 거야, 약간 이런 막연한 마음으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부사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아무리 그래도 20대의 반 이상을 한 4년 5년을 청춘을 바쳐야 하는 그 직업을 결정하는 일인데 어쩌면 평생이 될 수도 있고, 너무 쉽게 그 정보가 없이 지원을 했다가 나중에 혹시 또 괜히 마음이 바뀌어서 좀 안타까운 일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걸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이 사이트는 이 육군 모집이라고 검색해서 들어가시면은 부사관뿐만 아니라 뭐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 병, 뭐 기타 등등 자세한 그 군 모집 관련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 장교나 다른 이제 직군에서도 지원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 육군 모집 사이트에 들어가서 정보를 찾아보시면은 웬만한 정보는 다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저는 오늘 이제 부사관에 대해 다룰 거기 때문에 이제 부사관 탭에 들어와 있고요. 뭐 대충 설명과 이제 부사관이 되면 어떤 특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글들이죠. 지금 글씨가 조금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좀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 네. 이걸 하나씩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뭐 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사관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들입니다. 뭐 그냥 소개 글이고요. 국가 공무원으로서 확실하고 안정된 직장 보장. 인관 교육을 마치면 공무원으로 신분이 상승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장기 복무시 평생 직장 보장. 이건 맞는 말이죠. 일단 전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했듯이 직업군인도 엄연한 공무원이고 공무원으로서 이제 안정된 직장이 보장이 되는 거죠. 뭐 누구든 이래요. 내가 알바 뭐 알바 막 투잡 막 이렇게 뛰면은 솔직히 저거보단 더 번다 뭐 그럴 수 있는데 물론 그렇죠. 처음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안정된 직장이고 그쪽은 그냥 아르바이트일 뿐이고. 근데 뒤에 이제 상사 원사 무슨 53세 55세 뭐 너무 이런 글을 뭐라 그럴까? 저는 솔직히 육군 이쪽 이 홍보 이쪽 마음에 안 드는 게 요새 솔직히 장기 선발 되게 힘들고 장기를 희망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본인이. 근데 이미 막 들어갈 때부터 그 장기는 그냥 되는 것처럼 너무 그렇게 써놓은 것 같아요. 예. 사실 요새 장기 심사가 만만치 않아서 이제 장기를 원하는데도 제대하게 되는 군인들이 많거든요. 직업 군인들이. 근데 그냥 여기서는 그냥 장기 복무 지원하여 선발되면 그냥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써놓으니까 그냥 내가 원하면 그냥 상사 원사 정년까지 그냥 하다가 전역하는 거지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 장기 복무에 선발이 되는 게 요새는 꽤나 어렵습니다. 네. 참고하시고 다음으로 한번 봐볼까요? 내려서 네. 최단 시간 내 목돈 마련 가능.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숙식 제공, 의복비, 과다 지출 등 불필요하며 60% 저축 시 최대 5천만 원 저축 가능. 음, 여러분들이 각자 기준이 있으시겠죠? 그 4년에서 뭐 몇 년 이렇게 단기로 하실 생각이라면 내가 얼마 정도 저축을 해와야겠다. 이런 이제 목표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계산이 이제 조금 계산하기가 힘들죠. 어느 정도로 이제 월급이 정확히 얼마인지도 모르고 정기적으로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계산은 사실 힘듭니다. 저도 힘든데 백 경험상 이제 요새는 조금 월급이 올랐으니까
제가 조금 기준을 나눠보자면 정말 주변에 이제 잘 안 쓰고 놀지도 않고 좀 안 좋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 구두쇠처럼 모았다 이러면은 7천만 원, 8천만 원도 가능합니다. 네, 제가 근무할 때도 7천만 원 모으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월급이 더 올랐으니까 8천만 원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돼요. 네, 뭐 재테크에 따라서 뭐 그 더 불릴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자기 몫이겠죠. 그런데 이제 보통은 보통은 여기 명시된 대로 한 5천만 원 선 정도 되지 않을까. 정상적으로 뭐 소비하고 하는 보통은 그 정도 모으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이건 진짜 현실을 말씀드리는 건데 5천만 원도 못 모아서 나오는 제대하는 부사관들 굉장히 많습니다. 단기 부사관들. 주변에 단기 부사관해서 전역했는데 5천만 원 모았다고 하면 주변에 와 너 진짜 안 쓰고 많이 모았나 보다. 진짜 구두쇠처럼 살았나 보다. 이렇게 말하는 부사관들 많아요. 그만큼 부사관들이 저축에 뭔가 좀 소홀하고 뭔가 저도 솔직히 돈을 많이 쓰는 편이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돈을 어디다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돈을 굉장히 많이 써요. 심지어 빚을 지는 경우도 있고 음, 모르겠어요. 소비하는 거는 주로 이제 음주 뭐, 뭐 그런 거겠죠. 음주에 이은 그 유흥 문화들 그리고 뭐 본인 레저나 뭐 기타 등등 뭐 소비하다 보면 돈이 없나 봐요. 그리고 워낙 부사관 하는 친구들이 이제 퇴근하고 나서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대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이제 풀 그게 없으니까 게임을 많이 해요. 게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또 현질이니 뭐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5천만 원도 잘 없다. 근데 솔직히 마음도 막 그렇게 막 굳게 먹을 필요도 없어. 그냥 진짜 과소비 안 하고 엄한데 돈만 잘 안 쓰면 5천만 원 이상 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부사가 희망하시는 분들은 꼭 그런 계획을 잘 세워서 저축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맞아. 추가로 그리고 그 만약 5천만 원을 모은다, 5천만 원을 목표로 잡았다 이러면은 4년 잡으면 48개월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48개월을 거의 매달 100만 원씩 모으냐 그럴 수 있는데 그 군대에서 하는 그 군인 공제회나 군인 공제 적금 시스템이나 거기다 퇴직금도 이제 4년 복무를 하면 지금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 7, 800 정도 될 거란 말이죠. 그런 것까지 합치면 예, 가능합니다. 네. 그 정도 목표를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다음 탭엔 뭐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뭐 군에서 제공하는 숙소를 받고 또 뭐 앞에 말씀드렸던 뭐 군인공제 분양 아파트 저렴한 뭐 이자 융자 뭐 군병원 무료 이용 뭐 당연한 얘기고 그리고 뭐 전국 휴양 시설과 지역별 군 뭐 운영 쇼핑센터 저렴하게 이용 쇼핑 뭐 이런 거 있는데 뭐 숙소 제공하는 거야 뭐 당연하죠. 당연하고 근데 별거 아니긴 한데 숙소 제공해도 숙소 제공 받으면 영내 독신자 숙소가 아닌 이상 웬만하면 전기세나 뭐 보일러 떼는 집은 뭐 기름이나 가스 같은 건 나간다는 거. 저희는 옛날에 살던 아파트가 그 가스 무슨 약간 그 유출이 됐나 이래가지고 한 10만 원 이상 내고 그랬어요. 가스비만. 네 그리고 군병원 이용은 뭐 당연하죠. 이거는 당연한 거고 그 군인 가족들도 이용할 수 있고 이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전역하고 나서도 혜택이 어느 정도 1, 2년인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건 정말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뒤에 뭐 서귀포 호텔 등 전국 휴양 시설 뭐 있는데 네 전국에 이제 군 관련해서 이제 휴양 시설 좀 더 저렴하게 예약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거는 국군 복지 포탈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뭐 어디 있고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뭐 군에서 군이랑 협약 맺었다고 막 후지고 이런 데가 아닙니다. 꽤 좋은 곳들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데를 갈 일이 잘 없다는 거. 군 운영 쇼핑센터니 뭐 군 운영 헬스장 막 이런 게 있는데 잘 갈 일이 없다는 거. 예, 그게 문제죠. 아무튼 그런 혜택이 있긴 있습니다. 네, 그거는
나중에 임관하시고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네, 다음 탭에 뭐 20년 이상 복무하고 뭐 노후 보장 뭐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는 정말 이제 막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배제하세요. 이런 거를 막 메리트 삼지 마시고, 이건 정말 나중에 생각해도 되는 문제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막 부사관을 해야 되나, 뭐 나의 인생 이미 20년 30년을 설계해 놓고,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이런 거는 그냥 배제해 놓고 개인의 전공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 분야에서 근무. 뭐 각자의 병과가 있으니까, 이제 개인의 특기를 살린다는 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부대 환경에 따라 다르죠. 이제 만약에 저 같은 경우 의무 특기였는데, 의무 특기가 정말 뭐 응급처치하고 뭐 의술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의무 부대에 그냥 물자 관리, 의무 부대에 뭐 관리, 그냥 의무 부대에 소대장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의무랑 별로 상관없는, 웬만하면 특기별로 갈 수 있는데, 이제 보직을 뭐 그거를 살려서 막 뭐 그런 일을 한다 이런 보장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영상을 만약에 지금 현역 병 생활하고 있는 분들께서 보시다가 현역 부사관을 지원하고 싶다 이러면은, 그 현역 부사관 기수마다 모집하는 병과가 다 있어요. 만약 어느 기수에는 뭐를 모집을 안 하고 어느 기수에 뭐 모집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전공을 잘 살려서 하고 싶다면 그 기수에 무슨 병과 모집하는지 이것도 잘 조사를 하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학 진학, 기술 자격증 취득 등 기회 제공. 이제 군하고 협약해서 막 이렇게 학점 관리를 해주는 이제 대학들이 있고요. 저 현역 시절에도 뭐 이렇게 해서 사이버 대학이나 야간 해서 이렇게 다니시는 학점 취득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국가기술 자격검정 시험 응시를 그래도 꽤나 지원을 잘 해주는 편이에요. 어떤 항목이 있는지는 찾아보시면 너무 많아서 그건 찾아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저 현역 시절에는 보통은 이제 조금 따기 쉽다는 이제 지게차 자격을 많이 땄고, 사람들이 이거는 좀 부대에서 지원을 해주는 편이긴 한데, 그것도 부대마다 이제 여건이 다르니까, 입, 입대하기 전부터 나는 가서 이걸 딸 거야 이런 마음으로 가기에는 조금 그렇고, 예, 이런 게 있다 그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폭넓은 자녀교육 지원, 이것도 사실 뭐 지금 기혼자로 지원하시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이거는 좀 나중 얘기고 지금 당장 걱정할 고려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는 걸로. 네. 이런 걸 너무 메리트로 삼고 벌써부터 이걸로 결정하고 이거는 좀 아닌지 싶습니다. 네, 소개 탭은 여기까지고요. 거기 부사관으로 가는 길 이걸 누르면은 이제 뭐 부사관을 가는 다양한 방법, 뭐 현역에서 예비역에서 민간인에서 뭐 이렇게 있어서 이건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도 올려놨고요. 네, 이거는 한번 본인이 해당되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부사관 임관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또 추가로 이렇게 써진 게 있는데, 뭐 단기 복무 임관 후 4년, 뭐 장기 복무 어쩌고저쩌고 진급은 몇 년 이렇게 있는데, 저기서 정말 저도 마음에 안 드는 게, 굳이 이 최저 복무 기간 이거를 써놓을 필요가 있는지, 이것 때문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해요. 네, 착각을 많이 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직업이지, 하사에서 중사, 하사로 2년 하고 중사로 진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웬만하면 나는 이제 또 사람이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서 난 2년 있다가 중사가 되는 거야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하사로서 2년을 하고 중사가 되려면 그 진급, 매년 한 번 있는 진급에서 1차 제일 첫 번째 진급 심사에서 1년 차 만에 진급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1년 차 만에 진급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미 임관하기 전부터 학교 교육 성적 자대에 와서도 뭐 표창 따지는 게 많고,
그리고 사단마다 그냥 짬밥대로 이렇게 진급시키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1차로 만약 1차로 1년 만에 하사가에서 진급이 됐다. 그럼 바로 중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또 중사진이 됩니다. 중사진이 되고 다음 자기 임관한 날짜에 임관한 달에 진급이 돼요. 그래서 1차로 진급을 해야 겨우 2년 만에 중사가 되는 거죠. 네, 제일 빨라요. 근데 이게 엄청 힘들다는 거. 웬만하면 2차에 됩니다. 2차가 제일 좀 2차랑 3차가 좀 반반 정도. 1차는 극소수고 그래요. 2차가 그럼 2년 차에 하고 진급은 그 다음 자기 임관한 그 다음에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3, 4년 차에 중사가 되는 거죠. 그렇게 1, 2년씩 계속 밀리다 보면 중사 상사 중사로서 5년 만에 상사 다는 경우 정말 극히 드물고 상사 이거에서 원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마치 이게 좀 조금 이게 사람들 현혹하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최소 정말 미니멈이라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정도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보기가 전역 뭐 정년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뭐 하사 40대까지 하는 사람도 없고 그 제일 중요한 건 그냥 원사 55세 정년 퇴임이다. 그냥 그거죠. 그 얘기를 그렇게 메리트처럼 써놨는데 그냥 그 얘기입니다. 뭐 그 다음에 장기용 선마시 안정된 직업 뭐 이건 전에 했던 얘기고 다 뭐 장기 복무에 관한 거는 다 그냥 배제 시켜도 됩니다. 예. 이건 나중에 생각해도 돼요. 지휘자들로서 부하 지휘 통솔할 수 있음. 뭐 이런 거는 좋다고 생각해요. 20대 막 뭐 각자 인권 나이는 다르겠지만 20대 막 초중반 나이에 어디 가서 그렇게 부하들을 통솔해보고 지휘를 하고 책임감을 가져보겠어요. 이런 능력에 배양되는 거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요새 전역하고 회사에서 이런 군 간부 했던 게 얼마나 메리트로 그 점수를 쳐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점수를 설사 안 쳐주더라도 이런 능력이 생긴다는 게 이거는 장점이라고 보고 뭐 숙소 제공 아까 이거는 말했고요. 숙소도 그냥 추가로 얘기하자면 이게 부대마다 또 달라서 어떤 사람은 좋은 숙소 갈 수도 있고 나쁜 숙소 갈 수도 있고 막 숙소가 여의치 않을 수도 있고 숙소가 여의치 않아서 병사들이랑 같이 살 수도 있고 막 다 쓰러져가는 영내 관사에 살 수도 있고 뭐 제각각입니다. 네, 이건 복불복입니다. 이것도 막 무조건 숙소 준다고 해서 다 아파트 줘가지고 뭐 이거 아니니까 독신 간부들끼리 막 3명 4명이서 같이 사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고 네 다음은 연간 휴가 보장 여가 시간 보장 연간 21일 휴가 보장 오 좋지 않습니까? 21일이나 보장해 줍니다. 휴가를 1년에. 근데 21일 다 쓰는 사람이 없어요. 한 명도 못 봤어요. 왜냐? 첫째, 눈치가 보입니다. 네, 눈치가 보여서 다 못 쓰고. 둘째, 그리고 21일 다 쓰는 만큼 부대일이 그렇게 널널하지 않고. 셋째, 세 번째 이게 진짜 이유인데 휴가를 안 나가면 안 나간 만큼 연말 연초에 이제 정산을 해서 안 나간 일수만큼 연가 보상비라고 해서 돈을 돌려줍니다. 일수로 따져서. 근데 그거는 이제 계급마다 다 다른데 그게 나름 쏠쏠해요. 그렇기 때문에 막 휴가를 못 나갔다 그래서 엄청 막 손해보고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21일 휴가를 다 쓰는 사람 못 봤어요. 네, 그렇고 아 정말 이런 뻔한 얘기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막 저 위에 주 5일제 근무 이런 건 왜 쓰나? 당연한 거 아니야. 주 5일제 근무 당연한 거고 진짜 아니 근데 군인은 5일제 근무라도 비상 상황 때문에 항상 대기를 하잖아요. 근데 무슨 뭐 이걸 자랑인 것처럼 예? 써놓고 여가 시간 보장해 준다면 다 보장해 주지 안 해주는 회사가 또 어딨어. 개인 능력 개발 알아서 하는 거고 이런 걸 무슨 군에서 해주는 것처럼 굳이 뭘 이걸 레저 생활 가능 취미생 이런 걸 써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건 무시하세요. 이런 거 보고 괜히 이제 오해 사서 무슨 5시에 칼퇴근 해가지고 막 거창한 계획 세우고 막 이제 군대 안 간 사람들은 그렇게 된단 말이죠. 예? 이런 건 좀
그렇습니다. 보기가 장기복무 부사관에게 폭넓은 복지 혜택 부여. 아까 뭐 복지 혜택 있었죠. 자녀들 얘기를 그냥 간단하게 해보자면 저도 뭐 자녀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대학 특례 입학 기회가 부여됩니다. 이게 참 좋아요. 이거는 나이 드신 분들 자녀가 이제 뭐 대학 수시로 그 군 이게 정확히 명칭은 모르겠는데 군 자녀 특기생 아무튼 뭐 있어요. 그 수시로 이렇게 모집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면접 뭐 서류 뭐 이렇게 해서 뽑는데 군과 연계돼 있다고 해서 여기도 안 좋은 게 아니고 뭐 서울에도 유명한 뭐 고대, 이대 뭐 홍대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어 일단 육군 모집 사이트에 나와 있는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군 관련한 이 혜택을 종합해 놓은 정보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소소한 정보와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하려고 해봤는데요. 앞에도 말했지만 그 청춘의 대부분을 바쳐야 하는 그런 중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너무 좋은 부분만 보지 말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으로 무슨 뭐 부사관을 지원하지 말라라든가 육군 부사관 이 홍보를 까내린다던가 그건 아닙니다. 그냥 조금 더 사실적인 정보를 주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고요. 많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